안녕하세요. UCI 곽영우입니다. 오늘은 내부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을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지금 차량의 현재 위치 정보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찾고 최단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경로를 찾지 못하지요. 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서 유니티에서 AI 기능, 즉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을 구현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게임 객체와 그다음에 씬을 하나 지금 새로 미리 만들어 놨고요. 지금 플레인이라는 바닥 객체가 실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즉 도로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레인이라는 이 객체의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변경을 하고, 지금 우리가 내부메시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 즉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객체는 움직이지 않는 객체, 즉 우리 인스펙터 창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가보면 스태틱을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스태틱 안에 보면은 지금 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내비게이션 스태틱이라는 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체를 그냥 편하게 스태틱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다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즉 메시, 내비게이션 메시라는 것들을 생성을 하려면 먼저 윈도우에 가서 메뉴 중에 AI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 패널 창이 하나 나타날 거고요. 인스펙터 바로 옆에 도킹이 됐습니다. 지금 에이전트, 그 다음에 에어리어, 베이크, 그리고 오브젝트 이렇게 탭이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라운드 객체를 내비게이션 스태틱으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오브젝트에는 지금 그라운드 객체가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크 탭을 눌러서 먼저 베이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씬 창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색깔이 좀 칠해진 경우가 보여지겠죠. 저기 쇼 레벨 메시라는 거가 체크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 메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에어리어 탭을 눌러서 보면은 지금 빌트인 0이라고 해서 워커블에서 여기에 1이라고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빌트인 1, not workable, 빌트인 2가 점프.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유니티에서 이미 내장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자, 휴머노이드, 네이밍 휴머노이드로 돼 있고, 라디우스는 0.5, 헤이트는 2, 뭐, 스텝 헤이트는 0.7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라디우스 값을 0.5가 아니라 10배 크기로 확대를 해보면 5라고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베이크를 해봅니다. 그럼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에이전트, 그 다음에 에어리어에 가서, 자, 베이크, 여기에 에이전트 라디우스도 5라고 주고 베이크 눌러보면,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쉽게 이해를 하면 자동차 중에 예를 들어서 대형 트럭이나 그 다음에 작은 승용차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에이전트 라디우스를 0.5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베이크를 하게 되면 영역은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주고 베이크 해볼게요. 뭐 0.1은 주면 전체 그라운드 전체 영역을 꽉 채워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움직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3D 오브젝트에 가서 스피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객체를 자, 생성을 하고 y 값을 0.5, 자, x 값은 0 정도 주고요. z 값은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스피아라는 객체가 내부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 내부의 에이전트 게임 객체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내부 에이전트라는 게임 객체에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자, 인스펙터 창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주고요. 내부 메시, 내부라는 것만 키워드를 검색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 2개가 찾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할 컴포넌트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예요. 자, 얘를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면 이게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여러 개의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스피드라는 게 지금 3.5로 되어 있는데 적당한 1 정도로 값을 좀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가 필요로 합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 자, 그래서 add 컴포넌트 버튼을 눌러주고 new 스크립트 내부 move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비주얼 스크립트로 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크립트로 열어서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객체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타트 메소드 위에다가 어트리뷰트를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리콰이어 컴포넌트라는 어트리뷰트는 실질적으로 이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게임 객체에 스크립트, 즉 컴포넌트,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는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려면 지시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using, 자, 유니티 엔진에 AI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 자, 이 지시문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그럼 스크립트를 다시 타이핑을 쳐보면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찾아지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렇게 클래스 안에다가 require comment라는 속성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 에러 메시지 잘 보시면 자, 이 특성 클래스 선언에서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클래스, 이 requirement 어트리뷰트는 클래스 이외 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코드 사용을 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 바깥에서 어트리뷰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할 건데 광역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퍼블릭하고 목적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받을 겁니다. 트랜스폼 그리고 타겟이라고 변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값을 하나 받을 겁니다. 우리가 내부 메시 에이전트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우리가 지금 메소드로 사용을 할 건데요. 내부 메시 에이전트.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를 써서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객체가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목적지의 변수가 필요한데 이 변수의 데이터 유형은 벡터 3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3 데이터 유형으로 자, 변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예요. 어떤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냐면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가져올 변수 에이전트라는 변수를 하나 또 변수를 하나 지정을 했고요. 스타트 메소드에서는 에이전트 변수의 get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라. 그래서 get 컴포넌트, 자, get 컴포넌트 이름은 내부 메시 에이전트가 되겠죠. 자,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에이전트 변수에다가 대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destination이라는 변수의 처음 값은 에이전트 destination이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에서는 실제 에이전트를 이동을 할 건데 그 에이전트를 어디까지 이동을 할 거냐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때 근처까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이전트의 위치에 의해서 목적지까지의 거리값이 뭐 1m 이내에 또는 1m보다 클 경우에 이동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자, 거리값 두 점의 거리를 계산해 줄 때 사용하는 게 벡터 메소드의 distance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두 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destination이라는 게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변수를 하나 아까 선언했죠. 그래서
타겟은 트랜스폼 데이터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거리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1m보다 클 경우에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스티네이션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어떤 값을 받아야 되냐면 목표 지점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타겟 점 포지션이 먼저 데스티네이션 값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데스티네이션 변수는 데스티네이션 값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복기를 합니다. 자, 네브메시 에이전트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 타겟이라는 변수가 나올 거고요. 이 타겟에는 이 네브메시 에이전트 게임 객체가 목적지까지 어디까지 이동을 할 거냐. 저는 여기서 XR 오리진이라는 요 위치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게요. 그래서 XR 오리진을 참조시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과연 네브메시 에이전트 게임 객체가 이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 되네요. 지금 계속해서 에이전트가 이동을 하면서 그 거리값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1m가 크다면, 1m보다 크면 그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1m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브메시 에이전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은 변화 없을 거예요. 지금은 1m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 y, z 값을 보면 더 이상 변경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브메시 에이전트를 가깝게 놓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네브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의 스피드 값을 조금 더 큰 값을 주게 되면 더 빠르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XR 오리진 값을 위치를 변경을 해보면 그 네브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게임 객체가 목적 지점을 계속 경로를 계산하고 따라 목적지까지 계속 이동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목적지 경로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코드 값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자, 스크립트 아까 우리가 생성했을 때 자, 도움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기술 문서 스크립팅 API를 기술 문서를 열고요. 키워드를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 이름하고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키워드 두 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찾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내부 메시 에이전트.데스티네이션이라는 스크립트 기술 문서가 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것들은 요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긁고
컨트롤 마우스 우클릭 복사 그리고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은 컴포넌트 내부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와 그 다음에 목적지라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이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메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려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할 거고요.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 안에서 말 그대로 베이크를 해야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베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계산을 해서 이동을 하려면 그 이동할 객체의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스크립트의 예제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예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걔를 가져다 쓰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하고요. set destinati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살펴보고 그 코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